매크로는 좀 순서를 좀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형을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단추 때문에. 단추는 무조건 단추를 그리고 매크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도 그려놓고 하는 게 어때요? 좀 편해요. 여기 1번 보시면 수강생 곱하기 수강료인데 금액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뭘로 그리래요? 육각형. 그래서 삽입 가서 도형 가서 몇 각형이요? 육각형. 그래서 육각형 오시고 뭐 누른 채로요? 네, Alt 누른 채로 G3에서 몇이요? G5까지인데 여기 보세요. Alt를 어떻게 누르냐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그 다음에 그리세요. 그럼 잘 돼요. 그러니까 Alt 누르고 바로 그리지 마세요. 한 박자 쉬었다 그리시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뒤에서 봤는데 분명히 맞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빨리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자 좀 쉬었다가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뭐라고 쓰래요? 금액. 금액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하시면 돼요. 매크로는 어디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금액에다 라고 되어 있어요. 2, 4에서. 그래서 2, 4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는 치시고요. 수강생 곱하기 뭐요? 수강료.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매크로 안 눌렀죠. 네, 그래서 개발도구 가서 그리고 처음 시작은 여기 누르라고요? 엉뚱한 데 누르라고요? 엉뚱한 데 눌러놓으세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하고 거기에다 무슨 계산? 금액 계산. 그래서 매크로 이름에다가는 금액 계산 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는 수강생 곱하기 뭐요? 수강료.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중지예요? 기록 중지. 그러니까 이 매크로 기록 누르신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매크로라는 거는 내가 하는 모든 작업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있죠? 그것도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누르면 복사하고 컨트롤 V 누르면 뭐해라? 붙여넣기 해라. 이렇게 그 매크로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 뭐 누르세요? 기록 중지하고 여기 와서 우클릭.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하고 금액 계산 확인.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기요. 여기 매크로 지정해. 여기 금액 계산. 네. 그래서 금액 계산 누르고 확인하고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시는 방법은 그냥 가서 뭐 하세요? 누르세요. 눌렀을 때 에러 안 뜨면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볼게요. 2번.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A3에서 2, 3 영역을 굵게, 그 다음에 노란색, 요거를 만들래요. 일단은 여기 삽입에서 도형 오셔서, 모서리가 뭐 한 거예요? 둥근 모서리. 요거예요. 둥근 모서리. 그래서 둥근 모서리 하시고, 그 다음에 Alt 눌렀다가 기다렸다 G7에서 어디까지요? G9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치세요? 네, 서식이라고 치세요. 뭐라고 치세요? 서식. 서식이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할 겁니다. 근데 서식 하기 전에 엉뚱한 데 한번 누르시고, 개발 도구 가서 무슨 기록? 매크로 기록.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연습하시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작업할 때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는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 다음에 서식 뭐요? 지정.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뭘로 하라고요? 서식 지정으로 하라고. 그래서 서식 지정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거기 지문 보시면, 다 그 다음에 여기 A3에서 어디까지요? 2, 3. 그 다음에 홈에 오셔서 굵게
채우기 색은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에 끝났죠? 그러면 개발 도구 가서 뭐요? 네, 기록 중지. 그 다음에 기록 중지 하면은 도형일 때는 꼭 이 작업까지 해주셔야 돼요. 어느 작업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와서 마우스 어느 쪽?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지금 여긴 서식 지정 확인. 그리고 눌렀을 때 뭐 안 뜨면 돼요? 에러 안 뜨면.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우클릭 하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하시면 빈 거 한번 누르고 클릭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안 눌러져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에 안 눌러지도록 세팅 자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나는 만약에 계산 작업만 안 돼. 잘 안 돼. 그러면은 초반에는 무슨 작업만 연습하는 거예요? 개발 작업만. 네, 계산 작업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왜냐면 초반에는 안 되는 거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방법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뭐 남았죠? 차트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차트. 그래서 차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5분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 해볼게요. 거기 보시면 신규로 작성하지 말고 밑에 거 쓰래요. 그래서 차트의 종류는 3차원 원형으로 뭐 하래요? 변경하래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되도록이면 우클릭으로 해결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트 종류 뭐라고 있죠? 변경 눌러주세요.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3차원이라고 있어요. 몇 차원이요? 3차원. 왜 3차원으로 해야 돼요? 거기 써 있어요. 몇 차원으로 하라고요? 3차원으로. 그래서 3차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 넣어야죠. 그래서 여기 확인하시고 여기 보시면 2월 매출이 아니고 뭘로 하래요? 2월 우수.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기업 시장 점유 구성 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의 글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ESC를 한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글꼴 가서 홈에 가서 굵게 그 다음에 굴림체 무슨 체요? 굴림체 그 다음에 몇이요? 네, 16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요. 범례는 표시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에 가시면 범례 있어요. 체크 뭐 하세요? 푸세요. 그 다음에 각 데이터의 계열의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 하래요. 여기 데이터 레이블 있죠?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해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 여기 없죠? 그러면 기타로 가는 거예요. 기타는 항상 언제 가는 거예요? 없을 때. 있을 때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 보시면은 각 데이터 계열의 무슨 이름? 항목 이름인데 요런 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요 체크를 푸세요. 먼저. 체크를 왜 먼저 푸냐면 이게 풀고 하면은 덜 까먹거든요. 근데 체크를 하고 풀면은 꼭 푸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게 체크되어 있는 거 먼저 푸시라.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계열의 항목 이름과 뭐요? 무슨 율? 백분율. 그럼 그거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돼요. 계열의 항목 이름. 그 다음에 어디에다 표시하래요? 네, 바깥쪽에다 표시하래요. 어느 쪽에 표시하래요? 바깥쪽. 그래서 여기 바깥쪽 있죠? 네, 바깥쪽 끝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는 항상 언제 쓰는 거냐면 네, 없을 때. 왜냐면 우리 하다 보면은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땐 기타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X자 그을 때 보시면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 뭘로 가요? 다른 테두리. 요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요게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은 굴림의 뭐요? 10. 그래서 굴림의 10 바꾸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은 첫째 조각의 각도를 몇 도로 회전하시오? 45도로 회전하시오. 그래서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레이블 옵션. 그래서 레이블 옵션에서 여기 누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아닌데. 잠시만요. 아, 여기 먼저. 거기 보시면 데이터 계열은 첫째 조각의 각도를 몇 도로 회전하시오? 45도. 잠시만요. 아, 요거다. 죄송합니다. 여기 바깥에 누르세요. 여기. 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8%. 선생님 이거 네. 그냥 데이터 거기 안에다가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 있잖아요. 여기로 가는 게 예. 그래갖고 하면은 거기 잠시만요. 예, 데이터 계열 서식. 예, 예. 여기로 오는 거예요. 맞아. 예. 근데 여기에서 우클릭하시고 데이터 계열 뭐요? 서식. 왜냐면 거기 지문에 데이터 뭐라고 써있죠? 계열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 오시고 첫 번째 조각 몇 도요? 45도. 그리고 꼭 치셨을 때는 엔터 꼭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얘를 뭐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기랑 똑같이 맞추려고. 그래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원형 차트에서 뭐 할 거예요?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빼는 방법은 여기에서 2번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2번. 그리고 마우스 누르신 채로 바깥으로 이동하시면 요렇게 어떻게 돼요? 빠져요. 네. 그러니까 몇 번 누르라고요? 그 조각에서 2번 누르세요. 천천히. 그리고 마우스로 당기면 빠져요. 네. 확실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번 눌러야 된다고요? 2번. 왜냐하면 한 번만 누르면 다 빠져요. 그래서 2번 눌러서 요것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이쪽 누르신 채로 끌고 가면은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엑셀 관련된 시험에서 이 3차원 원형 나오면 이거 되게 잘 내요. 꼭 한 조각씩 뭐 하래요? 빼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 낼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빼는 거라도 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수를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꼭 빼는 거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우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우클릭했을 때, 예, 계열을 물어보면은 계열 서식으로 가는 거고, 거기 지문에 써있죠, 계열이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 레이블 서식으로 가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회 여세요. 파일에서 열기 가셔서 몇 회 열어주세요? 10회. 좀 전에 저희가 9회 했죠? 이제 10회. 그 다음에 1번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타자만 치시면 되니까 2번 해보세요. 5분 후에 같이 맞춰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 3번부터 또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면은요. 1번 A1에서 G1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불림체. 그 다음에 크기는 16.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밑줄. 그러면 2점. 그 다음에 F2로 오세요. F2. F2 셀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하여 2025년 5월 5일 월요일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뭐 하시오? 지정하시오. 그러면 우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무슨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여기로 들어가나 우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나 어때요? 똑같아요. 거기에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는 일단 요거 누르세요. 샘플. 비슷한 거 있어요. 이걸 왜 누르고 가셔야 되냐면 이거를 안 누르고 넘어가시면 넘어가서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하실 때.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기본 값을 들고 와요. 요렇게. 잠시만요. 왜 이걸로 들고 오지? 이런. 그럼 요걸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요거 2012년 네, 근데 요걸로 갖고 오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요걸로 갖고 오세요. 2012년 몇 월 며칠이요? 3월 14일. 그래서 YYYY년 네, 그 다음에 M 몇 개요? 2개. 왜 그러냐면 M이 하나면 거기 보시면 05월 051이라고 돼 있죠. M이 하나면 그냥 5월 5일로 떠요. 그래도 02 하나 붙으시려면 M이 몇 개여야 돼요? 2개. 그럼 D도 몇 개여야 돼요? 2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요거 골뱅이하고 저기 뭐냐 세미콜론 지우세요. 세미콜론 지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뭐죠? 월요일이죠.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가로 열고 A 3개 하시면 A 3개는 그냥 목이라고만 떠요. 뭐라고 뜬다고요? 목. 근데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아니요. 요일까지 필요하죠. 그러면 A를 하나 더 쳐요. 그러면 요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날짜 넣으실 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잖아요. 그렇게 넣고 싶으면 A 몇 개요? 3개. 우리 가로 안 치고 A 3개 넣으면 그냥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로를 쳤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A 4개는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A 4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월을 영어로 하겠대. 그러면 M 3개면 영어 약자예요. M 4개면은요, 플레이. 여기다 한번 M 하나 더 쳐. 그러면 요 위에 있었던 숫자가 영어로 바뀌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약속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죠. 그래서 그 약속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 게 A 3개는 월화 수목 금토일, A 4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맞죠. 월화 수목 금이나 네. 4개 때는 그러니까 3개로 넣으면은 요일이 빠지는 거고. 그냥 월화 수목. 네, 그렇죠. 네, 월화 수목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 뒤에 요일까지 있으면 A가 몇 개요? 네, 그렇죠. 딱 그 차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로는 넣어줬으니까 가로로 해서 뜨는 거고,
네, 가로 안 치면 가로 떠요, 안 떠요? 안 뜨겠죠. 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누르세요? 네, 확인 누르세요. 그래,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뜨는데 요거는 칸이 뭐해서 그런 거예요? 좁아서. 그럴 때에는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가로 닫으셨어요 또? 아니요, 가로 닫는데 또 번요. 이거 아까 4개 정하셨어. 3개 정하셨어. 일단 여기는 2개고. 오, 여기 큰 다운도 하나 더 넣어. 큰 다운도 2개거든요. 네, 그거 지금. 네. 그것 때문에. 한 더. 네, 넓혀요. 네. 너무 넓히면 안 돼요, 그거에 맞춰.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여기 띄어쓰기 다 맞아야 돼요. 여기 한 칸이 떨어져야 돼요. 이거 붙어도 틀립니다. 왜냐면 거기 책에 보시면 한 칸씩 뭐 되어 있어요? 띄어져 있어요. 그것도 맞춰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 업무였으면은 뭐 이거 하나 붙여 쓴다고 난리 나지 않잖아요. 시험에서는 그런 것도 다 채점이 되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는 항상 머릿속에 똑같이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처음 하는 건데 여기 I3 범위 지정하세요.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동. 이동이라고 나오면 잘라내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동이 뭐예요? 잘라내서 붙여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그러면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 잘라내기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하고 잘라내기.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어디에다 넣을 거래요? A11에다가 거기 보시면 I3에서 I11을 A3에서 어디요? A11. 네, 그러면 여기 A3 누르세요. 그리고 마우스 어느 쪽?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에 여기 잘라낸 셀 삽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그 사이에 넣을 때. 왜냐면 지금 옆에 칸이 없잖아요. 그때는 잘라낸 셀 삽입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추가되면서 들어가요. 네, 따로 추가 안 해요. 요건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맞죠? 만들어서 칸 만들어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넣고 붙여넣기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알아서 넣고 붙여넣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그냥 편한 것만 원하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편하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편해지다 보면 사람이 많이 게을러지지 않을까. 안 그래도 게을러져요.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정가 범위 지정하세요. D4에서 어디까지요? D11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복사하래요. 컨트롤 C. 아까처럼 이동해라 그러면 컨트롤 X예요. 그 다음에 A14에서 어디요? A 여기 A14에서 A 어디요? 21. 그 다음에 우클릭. 네, 범위 지정하시고.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A14에서 어디요? A21. 그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 지문에 다 써 있어요. 거기 지문에 선택하여 뭐하기?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다 써 있어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연산 곱하기. 여기 있잖아요. 연산에 뭐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값만.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뭐요? 값. 다 있죠? 그럼 뭐 눌러요? 확인.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되면 어떻게 하죠? 붙여넣은 걸로 바뀌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붙여놓은 거를 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엑셀 자체가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사한 거랑 그 등록되어 있는 거랑 뭐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기능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다 쳐야 돼요. 는 얘랑 얘랑 곱해라 막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근데요. 네. 저기 아니 증사 D11이면은 네. 여기 D4, D11. 네. 되셨죠? 저거 먼저 그 다음에 A3에서 어디요? H11. 그 다음에 무슨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하시고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잘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잘린 건 뭐 하세요? 늘리세요. 잘린 거는 좀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뒤에 것도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